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1월 24일 맞죠? 목요일. 자, 역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숙제는 다 됐나요? 네. 발전 문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봤어요? 설명 같이 했던 것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필수 문제, 표준 문제지? 자, 표준 문제도, 그거, 역함수까지 다 풀어보라고 했었죠? 역함수가 아니고, 뒤에 유리함수까지, 다 됐죠, 거기에? 네. 거기에서 질문할 거 없죠? 거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모르는 것들. 숙제가 됐으면 질문을 했을 것이고, 안 했으면. 근데 숙제 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파악하지? 질문을 하겠죠. 근거가 있어야지. 그거 내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종이를 새 거로 줄 테니까, 그 새 거에다 거기다 해갖고 오세요. 네. 알겠죠? 거기다 풀어가서 거기다가, 그래야 돼. 처음 보는 걸 해야 돼. 하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생각 방향이 벌써 어떻게 풀어야 될 방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역함수 자 가봅시다.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자 x에서 y로 함수일 때 자 이렇게 이게 본함수라면 거꾸로 가는 것이 역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역이 정역으로 바뀌고 정역이 공역으로 바뀌어서 함수가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FA가 B가 된다면 F 인버스 B가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이 역함수 관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함수인데 얘네들을 어떤 본함수와 이 본함수와 역함수는 F 도트 F 인버스. 자, 어떻게 될까요? F 인버스 B로 시작한다면 결국 나오는 건 뭐로 나와요? 여기서 시작을 해봐. B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기 때문에 자기 자신 B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인지 아닌지는 두 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자, 얘네가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이 두 관계는 역함수 관계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죠. F 인버스가 G요, G의 인버스가 F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얘네들 성질 가만히 보면은 근데 이 역함수는 자 정역과 치역이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의 함수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윤서 다른 생각 안 하죠? 네. 멍 때리는 것 같은데. 자, 어디에서 1대1 대응의 함수에서만 존재한다. 그죠? 역함수가. 두 번째. 자, 얘네들은, F.G의 전체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됐어요? 각각의 역함수가 되면서 위치가 바뀐다.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본함수와 역함수는, 본함수와 역함수는 얘는 그래프가 뭐의 대칭이죠? 그쵸. 얘들은 y 콜 x 대칭 함수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대칭 함수가 되기 때문에, 본함수하고 이놈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에서 존재한다? 교점은 어디? y 콜 x와의 교점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죠. 근데 예외적인 게 있었어요. 예외적인 건 있다.
일반적으로 다 여기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자, 표준 문제에서 내가 잘 봤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문제는 치환해서 가는 형태죠. 치환 형태는 합성함수나 역함수나 아무 데서나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 치환할 줄 알죠,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함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함수가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정해져 있을 때, 얘는 뭐 다른 의미로 들어갔네요. 그 문제가 아니고, 자, 이렇게, 역함수 존재한다는 뜻은 1대1 대응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역과 공역일 때 공역의 범위가, 치역이 범위하고 일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의역 범위, 공역 범위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주면 이 선을 지나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 꼭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13번과 13번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두 개 다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f와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양변에 동시에 h라는 것을 합성하면 이것도 왼쪽에서 좌변, 우변 동시에 왼쪽에서 합성을 시켜도 등호 변함이 없다라고 했고, 또는 오른쪽에서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렇게도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편하게 이 합성 문제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하나는 문제 나올 거야. 여러분 지금 풀어봤죠, 이거? 네. 자, 됐고요. 자, 17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자, 우리가 집합 x가 이차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의 값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이차함수에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이유는? 똑같은 시점에 고마해.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말되지만, 증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증가함수에서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1대1 대응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1대1 대응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얘는 한술 더 떴죠? 정의역 범위와 공역 범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점이 a,a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지는 것은 y x와의 교점, 이 교점에서 그 점을 잡게 되면 그 점이 x좌표, y좌표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좌표는 그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와 xy 교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자, 그럼 발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20번. 자, 20번. 별표가 닫혀져 있네? 우리 안에, 누가 했나 벌써? 여러분이 제일 빠른 것 같던데. 네. 영상 없던데요. 여러분이 제일 빨라요. 자, 여러분이 숙제를 쫙쫙쫙 잘 해주니까. 자, 20번.
1, 2, 3에 대해서 x에서 x의 1대1 대응 중 이렇게 나왔네. 이 뜻이 뭐예요? f 이퀄 f 인버스? 역함수? 자기 자신이 역함수라는 얘기야. 역함수를 구해도 자기 자신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함수는 어떤 함수에서 항등함수? 이런 함수가 일어날까? 항등함수? 는 나 자신. 그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뭐 걔도 마찬가지겠죠. y 이퀄 x와 역함수 y 이퀄 x 똑같이 나와요. 또 그거 말고는 그러면 자,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역함수는 본함수와 역함수를 한 그래프에 그렸을 때 걔는 뭐 대칭이라고 했나? y 이퀄 x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y 이퀄 x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본함수와 역함수가 있으면 본함수가 이렇게 되면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 이것이 보면 같아지려면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y 이퀄 x에 대해서 직선에는 이런 그래프 맞죠? 대칭은 똑같죠? 또는 y 이퀄 x에 대칭되는 그래프 우리 뭐가 이런 게 있었지? 유리함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유리함수 그죠? 네. 유리함수가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 y 이퀄 x에 있는 것들 그 예를 들어 점근선이 얘가 이렇게 y 이퀄 x에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선이 위에 있어야 돼. 이게 y 이퀄 x에 평행되면 안 돼.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다 대칭되죠? 그죠? y 이퀄 x와 이 y 이퀄 x와 대칭되는 근데 얘네들이 유리함수에서는 이 점교가 어디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a, a로 되는 것들. x좌표, y좌표가 같아지는 것들. 쌤, 근데 이렇게 만약에 F가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랑 다르잖아요. 얘가 얘 아니야. 근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면은 그냥 대칭은 얘도 이렇게 대칭 똑같은 거 아니야? 대칭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역함수가 본함수 역함수 y 이퀄 x 대칭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도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역함수는 이거 아니야. 같아요? 다르잖아. 그 얘도 다르잖아요. 누가? 얘랑 얘. 아니 얘 함수인데 얘는 동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분면과 사사분면 그래프가 유리함수 fx 그래프예요. 역함수는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세트로 나오죠. 유리함수는. 그죠? 네. 유리함수 하나 세팅이 나오니까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죠? 한쪽으로만 봤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선상에서는 이렇게 y 이퀄 x와 수직인 그래프들은 전부 다 본함수, 역함수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y 이퀄 x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함수의 점교가 a, a가 된다면 자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a, a 또 이건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더 이해하고 문제에 들어가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이걸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냥 복잡하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자, y 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0,0을 y 콜 x를 지내고 또 y 콜 마이너스 x y 콜 마이너스 x의 대칭 그래프 뭐 이렇게 돼. 어때요? 얘도 되죠, 그죠? 대칭 그래프만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대칭 그래프, y 콜 x의 대칭 그래프.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우리 y 콜 x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게 그냥 그죠? y 콜 x의 점교를 하면 돼. 어차피 똑같구나. 그죠? 이건 어차피 이걸 대칭으로 하면 그래프 그리면 똑같네. 유리함수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자기 자신이 역함수인 본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경우의 함수들은 y 콜 x에 뭐가 되는? 대칭이 되는 함수. 자기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본함수 역함수죠. 맞죠? 자,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그래프야.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볼까? 자, 여기에 x 바꾸고 y를 바꿨어. 자, 그러면 저를 보니까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똑같죠? 그래서 그런 직선, 이제 얘를 알게 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점교가 a, a인 무슨 함수? 유리. 유리 함수. 그죠? 쌤, 어, 근데 이 문제에서 전 도저히 이걸 못 도출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저런 경우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본함수와 역함수 같은 함수. 그러니까 본함수와 역함수가 함수 같다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스쳐가야 할 것은 뭐냐면 얘네들은 y 콜 x의 대칭인 함수. 그 자체가 함수 자체가 대칭인 함수. 그죠? y 콜 x의 대칭인 함수만이 된다. 그걸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뭐야? 일단 요 공부를 했고요. 요거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아니, 이건 함수의 개수. 즉, 이 문제는 우리 뒤쪽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하고 같은 문제네요. 그죠? 이것도 경우의 수 아니야. 자, 그러면 1, 2, 3. 1, 2, 3. 본함수, 역함수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11, 2, 3, 3. 그죠? 네.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어떨까? 1, 2, 2, 1, 3, 3. F1이 2요? F 인버스 2가 1이요. 그쵸? 또 F3은 3이니까 F 인버스 3도 3이야. 여기에서 F2가 1 되는 거 맞고요. 그럼 F 인버스 2는 뭐가 돼야 되고? 1 했죠. F 인버스 1은 2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때요? 본함수, 역함수 같은 함수 아닌가? 네. 맞죠? 요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11, 22, 33 되는 경우 하나, 또 요런 경우 하나. 서로 엇갈려 가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나올까? 세 가지. 세 가지. 3, 3으로 가는 경우 했고요. 그 다음에는 2로 가고 얘랑 바뀌는 거. 또
얘가 1로 가고 얘랑 바뀌는 거. 그죠? 그러면 같아지는 거지. 네. 또 다른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요런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네. 오케이. 함수 하는 거. 시연? 네. 어떻게 됐나요? 네. 이해된 거죠? 이거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걸 이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공부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렇구나, 인정만 하고 오면은,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스토리가 쫙 생각이 나죠.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 싹 스토리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되려면 그래서 선생님 몇 번 했어? 수학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풀어봐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자동으로 완전 자기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시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연 내가 그때쯤 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음 편하게 가죠.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1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의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이 뭐 증가함수면 증가함수,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면 감소함수 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나온 문제네요. 절대값 나오면 뭘 생각한다? 절대 안방구. 그래서 범위가 나온다 했죠? x가 2를 경계로 해서 2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여기에 적은 경우에는 이 함수 x를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따라서 절대값 벗기면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a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a-1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때는 여기의 x들은 전부 다 양수가 돼버리죠. 그죠? 집어넣으면. 따라서 그냥 절대값 벗겨준다. 자, fx, ax 더하기 x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x 빼기. 요렇게 되네요. 자, 이제 정의역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2개가 나온 거야. 우리 앞쪽에 했었죠. 그럼 얘네들이 1대1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의 함수가 된다는 말이고 1대1 대응의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 1대1 함수였다? 대응의 함수였다? 증가나 감소 형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일직선은 아니지만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자, 2를 경계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자, 기울기가 이놈이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여야 되고 이렇게 된 것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네들을 우리가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그죠?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곱해서. 예, 기억하고 있네요. 2개를 곱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발전 문제예요? 왜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쉬워? 뭔가 발전 문제만큼의 난이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거예요. 딴 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줬다는 거야, 이제는. 쉬워졌다는 얘기지. 상당한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발전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0보다 큰 건 작자 큰 큰이죠? 작자 큰 큰. 그러니까 마이너스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어디 갔어? 이 4번이 있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발전 문제냐면, 풀어볼 필요가 없겠네. 자, 가봅시다. 자, 22번.
뭐야? 두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함수 gx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본함수 주어졌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f 인버스가 얘가 역함수라는 얘기죠, 그죠? g의 4분의 x 빼기 1이 바로 f의 인버스의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합성시켜 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면 쌤이 절대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역함수 구하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얘도 역함수 안 하려면 이렇게 F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그럼 돼요?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돼버리죠. 항등함수 되었다는 것은 항등함수가 있다는 것은 x가 되어서 x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f 도트 g 4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뭐가 나야 돼? x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f고 얘는 g고요. g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fx 여기 있잖아. 그죠? fx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들어가면 2에 x 빼기 1에 4분의 1 이게 아니죠. g 4분의 1 x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나요? 네. 그래서 저를 보내면 x 플러스 1이 되고 2로 나누면 얘가 없어지면서 g의 4분의 1 x 빼기 1이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이제 치환하면 되겠죠. 4분의 1 x 빼기 1을 t로 치환. 자, 그러면 4분의 1 x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x는 4t 플러스 4 이렇게 했죠. 자, 그렇다면 gt는 2분의 1 x가 요 놈이잖아요. 요 x에 4t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분배해줘. 그러면 2t 플러스 2분의 5 gt가 이게 gx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되네.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충전돼? 아이폰 잭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때 찾다가 못 찾았네. 가져갔나 보다. 이거 할게. 확률과 통계? 뭐야 이거? 이 책 읽는 거야? 보고서 써야 되는 게 있어서. 오, 이거 어떤 책인가? 완전 저희가 그냥 배운 내용이에요. 응? 이걸로 진로 엮어서 보고서 쓰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저거네. 이걸
확통, 선택 확통과 똑같네. 다 내용 그대로 있는데. 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앞에 내용은 다 배운 부분은 저 그냥 그거 쓸게요. 아, 뒤쪽엔 뒤쪽은 안 뭐- 배워. 오케이? 네. 자.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그래서 22번 같은 거 별 3개 했어요.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별 3개. 그리고 아까도 21번도 별 3개였고요. 시험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이제 그래프 문제. 우리 선생님이 그랬지. 이 앞에 보시고요. 이게 y 콜 x가 이 그래프에 주어지면 얘네들은 x좌표, y좌표가 같은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요점들의 x좌표, y좌표가 같은 것이니까 얘네들을 미리 적어 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조금 보자. C인버스야. 역함수 시작하면 이 정의역은 이 y축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C로 들어가서 자, C로 들어가니까 함수는 B가 나와야겠죠. 또 B가 나왔어? 얘도 또 인버스죠? 자, B가 들어가서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A야, 그냥. 간단하죠? 이것이 어떻게 발전 문제일까? 그치? 과연 괜찮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직접. 네. 우리가 개념 원리 쪽에서 가르쳤을 때 지금 여기 나온 문제들 그냥 다 질문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 배울 때 거의 다 질문했다고. 시현도 이거 질문했어. 23번도 질문했고 21번도 질문했었고 20번도 다 질문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쉬워진 거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자, fx 주어졌고요. 왜 추워 이제? 네. 문 닫아야지. 문 닫자. 자, 우리가 x축, y축 둘러싸인 자, 이런 직선에서 보남수와 역함수는 y 콜 x의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둘러싸인 넓이는 이런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얘가 F고 얘가 F 인버스라고 했을 때 이 F 인버스가 필요 없이 다 지워지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있잖아. 요 넓이. 이 넓이의 2배를 한 것이 역함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계수니까. 그죠? 이거의 2배를 한 것이 본함수와 역함수 둘러싸인 넓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함수에서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0을 기준으로 나눴네. 0보다 큰 경우는 이 함수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는 y절편 3을 찍고요. 기울기가 2분의 1로 가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3 찍고요. 여기 되겠죠. 0보다 작은 보면 기울기 2분의 3. 2분의 3이면 2분의 1보다 더 크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 역함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역함수 구하지 말고 이 본함수만 갖고 따지면 돼요. y 꼴 x 이 그래프와 이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일단 여기 좌표를 찾아야겠죠. 이제 만나는 좌표는 이퀄 x와의 만족하는 x의 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절로 보내면 3은 x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됐겠죠. 3은 2분의 1 x가 돼서 자, x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즉 여기 6,6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 놈은 여기와 x를 줘야겠죠. 자, 얘를 절로 보내면 2분의 1 x가 되고 3이 1로 2양에 마3. 그래서 x는 마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다? 마6. 자, 잘했습니다.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도형 문제들은 삼각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 넓이를 거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삼각형 넓이로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삼각형 넓이로, 자, 이렇게 넓이가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밑면으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높이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을 1로 보는 거야. 밑변 길이 얼마예요? 3. 높이 얼마예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라는 넓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도 여기 마6이니까 높이는 6이죠. 그죠? 높이 밑변 똑같죠? 넓이 똑같네요. 그래서 얘도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이 상태는 잘 그려서. 자, 한번 해볼게요. 24번. 2배는 아니에요? 해야죠. 자, 그래서 18에다 또 다시 2배를 해야겠죠. 그죠? 이쪽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오케이. 36이 나와야겠네. 쌤, 근데요, 저거 기울기를 그래프에다 못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y 콜 x 1을 기준으로 가는 거죠. 항상 기준은 1. 45도가 기울기가 1인 거 아니야. y 콜 x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 대략 45도로 가는 기준 잡았을 때 2분의 1이면 대략 얘 기울기는 이거의 반으로 가겠네라고 감 잡는 거죠. 2분의 3 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도 더 완만한 거 이렇게 되겠네 생각하는 거죠. 기울기 감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항상 45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돼요. 그거보다 급한 거야. 완만한지 그걸 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더 완만해요? 누가? 2분의 1이? 3. 2분의 3? 네. 당연히 얘가 더 급한 거죠. 이거 내 이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게 급한 거야. 그 기울기를 볼 때 항상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보세요. 이쪽 거꾸로 밑으로 보지.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보지 말고 우측 가는 걸로 기울기를 보는 거야. 자, y는 자, 3x 플러스 1라고 해보자. 3x라고 잡아보고 가보자. 그럼 이 그래프는 대략 45도가 이건 1이 1이니까 기울기가 얘보다 이 정도 가면 그럼 되겠다는 거죠. 밑에를 못 하겠어요. 밑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 이 좌측을 보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반대쪽은 연장시키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쪽을 보고 가려니까 지금 반대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머리가 흩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바라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해놓고 좌측은 그냥 그려주면 돼. 그럼 제 같은 경우는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려줘야 돼. 이 경우에도 봐봐요. 이제 요 경우에는 2분의 1 x니까 완만하게 그렸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3이면 얘보다
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또 이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왼쪽을 바라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건 좀 어렵네. 이거 어렵다고요? 네. 오, 그래? 아니 약간 발전 문제 나올 만하다 정도. 아, 그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 월드컵 월드컵 봅니까? 네, 독일이 졌어요. 오늘은 10시인가? 네, 우루과이. 오늘 우리 늦게 하는 애들 전부 다 앞에 오라고 했어. 네? 왜요? 쌤 불러워요? 영화 봐. 아니, 축구 봐야죠. 그날 축구하면 그거 공부하지도 못해 애들도 궁금해서. 그거 일찍 와서 하고 여기서 축구 경기 보자고 했어. 왜? 같이 보자고 했어. 여기서 보면 누구네 오빠들인데요? 어? 누구네? 고이들. 부럽네. 아,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나? 아니 저 축구 가야 돼요. 어? 축구. 집에 일찍 가야 돼? 도서관에서도 그거 켜놓다며. 네? 진짜요? 뭘요? 축구 보라고 도서관에서도 님 그 TV 틀어놨더라고. 공부하라고. 아니 축구 보라고. 도서관에요? 여기 스카이. 왜? 헐. 근데 벌써 월드컵 할 연도가 됐나? 진짜 빠르네. 겨울에 처음으로 더운나라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한 거 아니야. 딴 때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봄에 했을 텐데. 나 머리 생각해요. 뭐가? 분수는 없어. 왜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건 안 구했어요. 그랬습니까? 역함수 구했으면 나한테 혼날 뻔했어요. y 콜 x. 맞다. 뭔가 이상하게 그것도 했다. y 콜 0, 그럼 기울기에서 하셔야 돼. 아니 그걸 저 이해는 했어요. 어찌다 지우고 다시. 그럼 x축 y축만 다시 그리면 되잖아. x축으로 올려. x축으로 올리면 되겠네. 아니 x축. 이걸 바꿀 거예요. 왜 x축 하나만 올리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해도 끝나요. 안 끝나. 안 끝나지. x축으로. 맞네. x축으로. 오케이. 응. 야 그냥 해. 그렇지 그러면 되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높이가 된다고.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6. 그거죠. 9, 18 곱하기 3. 되지도 않았네. 충전하고 있어 지금. 이 껍데기 벗겨. 그럼 더 빨리 돼.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진짜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야. 고주파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 끝. 끝난겨? 너무 빨리 끝났네. 자, 역함수가 문제가 제일 많았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무리함수로 넘어갑시다. 유리 무리함수가 어디 있나? 경우의 수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일단 유리함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유리함수는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함수, 그죠? 그걸 유리 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미지수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리 함수에서 우리 유리식에서는 산수 유리식을 이거 유리 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놈들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수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분분수하고 번분수란 말 배웠었어요. 네. 부분분수는 분모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 안 나오나 이거. 자, 분모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다 된 거구나. 자, 여기에 곱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럴 때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리고 b 빼기 a분의 c 이거 암기해 놓으라고 했었죠. 그죠? 암기도 암기지만 얘네가 왜 식이 b 빼기 a분의 c가 나온지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얘를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b 빼기 a가 나와. 분자에. 없던 좌변 우변은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b 빼기 a로 나눠주는 거죠. 좌변식 같아지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고 번분수가 나왔을 때 a분의 b, c분의 1일 때는 이걸 공식 여러분 안에 거 곱한 거 분모, 밖에 거 분자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분자의 분모와 분모의 분모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두 개의 최소 공배수 a를 곱해주는 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 꼴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유리식 계산 문제, 산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에서는, 자, 유리함수의 시발이 뭐라고 했죠? 조점이 아니라 점교. 점교. 무슨, 비윤리 단체 같아요. 그지? 점교. 자, 난 여기 태백이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막 사이비 종교가 희한한 저기 어디 태백산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순진리교. 그게 대순진리교야? 신라호텔. 태백호텔. 태백호텔. 신라호텔이니까. 태백호텔. 태백이 신라? 근데 예전에 그 태백호텔 되기 전에는 이상한 거 이루고 있었어. 그제? 호텔이 아니었잖아. 뭐예요? 없었어요. 근데 걔네가 그 땅을 사서 지들이 다 지었어요. 그리고 보석사 하나도 다 매입하고. 보수사람들이 매입해서 걔네가? 네, 다 걔네 거예요. 오. 돈 엄청 많아요. 그 식자재마트 대학도 걔네 거. 있을걸요? 뭐도? 대학. 무슨 대학? 그 종교의 대학 대학교가 있어? 있을걸요? 그래? 모르고네. 걔네, 좀 무서워. 그지? 꼭, 어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상한 교리, 막해서 사이비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 호텔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전혀 없고, 그 외부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좋대? 가봤어? 맞죠. 그래? 우와. 그건 잘 하는가 보다. 저도 무서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걸 짓고 있었구나. 네, 내가 지어서 의리의리 6년, 하는 거. 6년,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명식을 붙인 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전에는 그냥 있었고, 저기 뭐하는데, 이게 궁금했거든, 사실은. 꼭 성같이 그 안에 뭐 이렇게 쫙 있어. 자, 그래서 이 태백시를 갖다가 그 대순진리교가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데, 맞아요. 나중에 태백이 대순진리교, 태백 땅을 왜 사지? 여기에 태백은 기가 세다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종교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저희 할머니 집에 뒷장에 김치 공장도 다 샀어요, 걔네가. 그래? 되게 많죠. 할머니 집이 어디인데? 김치 공장. 그 계산동 쪽 알아요? 거기 뒤에 엄청 큰 김치 공장 있는데 거기 다 걔네 거 됐어요, 이제. 대단하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대구에 그 무슨 진리교? 거기 뭐였죠? 뭐요? 그때 코로나 걸려고 난리 났던데. 신천지처럼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는 게 태백이. 여수 알아? 여수와 여수와 있지. 그거 그런 그런 단체야? 아니요.
그 단체도 되게 많던데. 그런 것도 있어, 그래. 맨날 지나가면 뭐 이거 읽어보시라고 주는잖아. 뭐. 근데 진짜 신기하게 월급을 다 받으면 그걸 그냥 다 바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와,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점교가, 그러니까 점교를 찍고, 자, 우리가 점교는 y콜, 자, 일반형에서 x,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 라고 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는 이거의 값이 0 되는 값, 즉 x가 3인 경우죠. 점교 x 이퀄 3이라는 직선, 선이고요. 점근선. 그리고 y 이퀄 이거의 개수입이 2. 이것도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네. x는 3, y는 2. 우리는 그거에 점교를 하나 딱 찍으면 두 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x 빼기 3, x 빼기 3 두 배에. 그래서 더하기를 이제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2x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 없던 것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쌤이 저번에, 아니고 시연이 그랬던 거죠. 얘와 얘를 곱해서 반대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양수면 어떤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고 1, 4분면과 3, 4분면의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얘가 음수면 2, 4분면과 4, 4분면 방향의 대칭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유리함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자, 얘네들은 자, 점교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 2,2라고 해보자. 이 함수들은 뭐 대칭이다. 자, 대칭점과 대칭선. 자, 대칭점은 점교의 대칭점이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모든 점들이 이 대칭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점교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칭선, 선대칭이죠. 선대칭. 선대칭. 자, 선대칭은 어디 선대칭이다? y 이퀄 x랑 y 이퀄 x가 아니고 왜? y 이퀄 x가 아니고 기울기가 1이면서 점교를 지나는 선. y 이퀄 x의 대칭이라는 것은 역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얘도.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 기울기가 1이면서 점교를 지나는 선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교를 지나는 선의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죠?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거 우리가 선대칭. 자, 그걸 좀 알고 두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 이게 평행 이동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평행 이동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만약에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2를 대입하라고 했었습니다. 함수에다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도 되지만 더 편한 방법은 뭐로 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쵸. 점교. 요거의 점교와 대칭한 점교를 해서 점의 이동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서 배울 무리함수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구하고 평행 이동시켜. 점을 이동시키기 더 편하다고 했었지, 그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문제하기 편하다. 여러분 숙제 그렇게 해왔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평행 이동 문제 요거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쉽죠? 이거는 별 4개짜리에서 6번은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꼭 하라고 내 별표까지 쳐줬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정의역의 범위는 항상 점근선을 제외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명심해 주셔야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점교를 평행이동시킨다. 아, 정세 방정식. 전부 다 그 얘기야. 지금 나온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얘기하라 할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 아, 이거 별이 한 개가 아니고 3개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래프를 지나지 않는 거. 뭐 4사분면이 지나지 않는다. 뭐 1사분면이 지나지 않는다. 이건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줄 알았으면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대략적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이런 거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편, Y절편을 정확히 찍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 나왔을 때.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특별하게 없어. 아, 요런 거, 요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쭉 나열시켜서 규칙을 찾아서 추론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죠? 요거 반드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줄 알고. 그러니까 18번이 좀 예외적인 문제였었죠. 여기가. 보통 우리가 본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 있어야 되는데? y 콜 x여야 되는데 y 콜 x에 있지 않은 그런 그래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는 y 콜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a, b면은 요 점의 좌표는 b, a 이걸로 구하는 거였었죠. 얘가 그거였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봐봐. 19번 같은 거 봐봐요. 이거의 그래프가 점 3,1에 대하여 대칭이고 이런 말 나왔어. 이 3,1이 뭐야? 점교야. 그죠? 그럼 우리 AC 바로 나오죠. 그죠? 오케이. 자, 발전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질문 안 받아요? 아까 질문 없다며? 문제요. 왜 질문 없다길래, 그래? 오늘,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죠? 내가 그 말까지 했었는데. 질문해보세요. 참, 네. 13번. 질문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얘네 진짜 축제 했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집에 그랬더니. 있는 자꾸 쌤이 막 자꾸 너네 한글 보여줘야 된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질문이 없다길래, 씨. 13번이요? 이거 한 문제? 13번, 16번. 13번, 16번. 자, 이게 또 봐봐요. 그래프가 점 B, 마이너스의 대칭이라고 있어. 이게 뭐야? 점교. 그럼 여기서 점교 찾아보자. 얼마? 1, A. B가 2이고 A가 마이. 끝났네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가르쳐 준 걸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문제 쉬워진다. 그 다음에 16번. 자, 얘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요. 어디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여기 사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해서 나온 값. 왜냐면 여기서 최대가 나오면 여기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서 최대가 나오면 여기서 최소가 나오죠. 사실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물어볼 땐 그렇게 푸는데 막 최대값, 최소값 따로따로 구해라.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얼마나.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점교가 2,2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부호는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점교 2,2 찍어요.
자, 2,2 찍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마3부터 1이야. 그러면 요 그래프네요. 그쵸? 마3부에서 1까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마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3이 최대고 1이 최소가 되겠네요. 그럼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됐죠? 쌤, 근데 그래프 안 넣어봐도, 안 그려봐도 숫자 그냥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여기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하냐면 몇 사분면을 지나는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기 x 정의역 요 함수값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 왜냐면 y절편을 알았어야지 얘가 이렇게 된다면 3, 4면 지나지 않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된다면 3, 4면 지나는 거죠. 그죠? y절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근데요, 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했잖아요. 응. 근데 이건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거죠. 그냥 쌤이 찍으라 한 거는 진짜 그래프 수에 맞게 정확하게 찍으란 말이에요. 찍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몇 선면 지나냐? 그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봐야죠. y좌편 구해보려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네. 그럼 요 정도 지난다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이럴 때 찍어보는 거죠. 섬세한 게 필요할 때. 나머지는 대략 그리는 것이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번에 저기 뭐야. 만점 봤으면 좋겠다. 아니, 어떡해. 자. 근데 은근 개념 문제에서 되게 많이 틀린다요, 다들. 그래,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 푸는 건 푸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막 고르고 그런 거에서도 되게 많이 틀려요, 애들이. 근데 저도 그걸 많이 틀려요. 그럼 정확히 개념이 안 섰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외웠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개념. 자, 17번 이건 된 거고요. 이건 됐죠? 해봤죠? 네. 질문 2개 끝났습니까? 네. 시연이 없습니까? 좀 무리함수 있어. 무리함수 있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어디 갔다 했지? 아까 시작했었죠? 자, 20번은 자, 여기 나왔네. 이제 발전 문제에서 자, 20번 같은 거. 자,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고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제 3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건 그래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이유가 아니고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용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20번. 자, 그럼 얘는 점교가 얼마나? 마이 콤마 마삼이네요. 그죠? 이놈의 정교는 3,3이고요. 자, 그럼 그래프는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앞쪽에 한 개 있어서 3개 바꾼 거였는데 문제 뭔지 몰랐었어. 자, 요 문제는 시험에 쌤, 근데 시험 볼 때 서술형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아니 시험 볼 때는 서술형 먼저 푸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 볼 때 내가 뻔히 아는 거 있죠. 쉬운 것들 그런 문제는 먼저 착착착 객관식으로 서술형까지 쫙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시간 걸리겠다는 거 2번째 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야 돼. 처음부터 야시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시간 놓쳐요. 막 갑자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파고든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간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가감해줘야 돼. 이건 시간 걸릴 거지. 자기가 딱 보면 알잖아. 그럼 그건 조금 이따 풀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처음부터 다 듣다 풀지 말고. 쌤, 근데 왜 교점이 점교가 왜 마이 콤마 마3이에요? 얘요? 네.
이거 0 되는 값. 네. K 아니에요? 자, 얘가 마이고요. 얘가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K가 0이 아닌 이상 0이 나올 수 없죠. 네. 그래서 마3이 나올 수 없는 거야. 자,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저걸 모르는 거야. 자, 이걸 우리 1번형 바꾸면은 x 플러스 2 2의 2배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1인데 없던 4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2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 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게 이거죠. 어? 여기서 점균 얼마예요? 마이 콤마 2 알죠? 네. 그 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거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얘잖아요. 요게 분자가 아니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에서 점교 물어보면은 마이 콤마 마이라는 거 나오잖아. 요 2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변형했잖아 지금. 여기 2 나왔잖아. 이거였잖아요. 아, 어? 얘가 아니라고요. 네. 오케이? 인정? 네. 그래서 왜 점교가 되는지 내가 설명해. 여기가 왜 마3이 숫자가 안 나온 이유는 얘가 0이 돼야 이 마3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절대 못 나와요. 나올 수 있을까?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 나올 수 있을까 얘가? 안 돼요. 안 돼요? 인정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인정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표준형 났을 때 얘가 바로 점교의 y 값이야. 점근선이야 바로 y 꼴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2, 마 3이니까 자 마이너스 2 대략 잡고요. 마 3 대략 잡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쵸?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뭐 양수 이럴 때는 양수하고 가정을 그려보고 또 음수하고 가정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양수 얘기했다, 얘는 음수 얘기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모든 사분면에 지나고? 모든 사분면이 지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 갖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보자. 모든 사분면이 아니야. 얘가 못 지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양수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K는 양수였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분면이 지나게 하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거 헷갈리니까 얘는 같은 파란색으로 하자. 자, 이렇게 하면 3, 4면 지나고요. 또 얘가 얘는 아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맞네. 그죠? 그럼 1, 4면 못 지나요. 윤서 인정? 네. 그러니까 우리가 y절편이 양. 0보다 커야 되는.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 함수에서 뭐를 집어넣어?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k가 3이 되고 k는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k는 6보다 커야 된다. 요게 된 거예요. 그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에서는 조금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3,3이죠. 3,3이면 이 점근선 여기가 점거고. 자, 이거의 그래프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3, 4분면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안 지나네. 되네. 되네. 그죠? 또, 근데 이 K는 이쪽 K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 나올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양수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Y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3, 4, 5면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Y절편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네.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값, 즉 마3분의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K가 마3이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바뀌면서 9 이렇게 되겠네. 그죠? K는 9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K는 6보다 크다. K는 9보다 작다. 개수잖아요. 여기, 되죠. K가 6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 그럼 정수 7, 8, 잠깐. 등호가 했다. 등호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는, 여기 점을 지나면은, 3, 4, 3을 지나야 안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잖아요. 등호 들어가 되네요. 그죠? 얘 9는 들어가고, 이제 6은, 안 돼요. 6은 어떤 거였지? 녹색이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얘는. 그죠? 지금 너무 그림이 헷갈려요. 녹색을 보세요. 녹색 그림 보세요. 빨간색은 지워버리고. 자, 녹색 그림에서는 뭘 했냐면, 모든 사원면을 지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원면을 지나려면, 얘가 요 1사원면 녹색이, 지금, 이 녹색이 이렇게 돼서, 요 1사원면을 지나고 있는데, 얘가 이 점을 지난다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9만 들어갈 수 있다. 저기를 지나면은 1분면 1사분면 안 지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 된다. 문제에서는 모든 사원면 지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네요. 그럼 7, 8, 9네요. 그죠? 3개가 나옵니다. 등호가 있는가 없는가 차이 정확히 봐줘야 되고. 자, 20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다음 타임이 안 와요? 내가 그랬잖아. 조금 늦게 해서 늦게 끝난다고.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아니었구나. 요까지만 할게요. 12. 이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숙제는 경우의 수 해놓은 겁니다. 경우의 수 다요? 얼마큼 있지? 내가 볼게.